안녕하십니까. 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과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16번째로 혼외자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2.2%라고 하는 혼외자산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54%, 우리나라가 25배 혼외자산을 낳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비동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혼외자산은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프랑스에도 혼외자산은 63%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지금 프랑스입니다. 명입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편인데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Annulurant, ça m'a donné envie de vivre ça.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와 같이 혼외자산 자녀를 잘 취급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 혼외자산을 다 거짓말을 통해서 외국으로 입양 보내버리면 복받은 나라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25세 49세까지 남성 절반이 미혼이고 혼외자손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는 아이를 낳을 때 그다음 혼외자손 포함해서 420건 유령사회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신문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지금 비화시키고 나쁘게 취급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좀 봐줘야죠.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혼외 출산율을 OECD 국가 중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도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25배, 독일과 이탈리아도 16배로 그럼 많다 이건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많은 혼외 자손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거 가지고 사회 문제화 시켜서는 말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사회 변화를 적응해서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30% 이상의 비혼 출산이다. 이게 평균이 그렇다 얘기입니다. 평균이 30% 비혼 출산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것저것 다 떨어버리니까 출산율만 나빠지고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고요.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모두 30% 이상 비혼 출산이다. 세계적으로 다 여러 나라를 비교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OECD 국가는 혼외자손을 합법화해서 또 제3세계도 여러 가지 모양의 국가가 비혼을 수용해서 문제가 없이 보답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 10년 살고 한 20년 여러 번 다녀봤는데요. 혼자 싱글 마더, 혼자 기르는 여자 혼자 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뭐 그냥 누가 뭔 말 안 해요. 한국은 뭐 그렇다고 막 숨고 막 복잡한데, 그래서 한국은 그냥 혼외자손을 입양 보내면 숫자도 많지 않은데다가 입양 보내보고 가서 거짓말 치고 말입니다. 입양기관에서. 해외에 방치된 필리핀 호피도 등 이 제2국민도 이 혼외 자녀를 보고 한국의 자녀로 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가 83%로 아이를 못 낳겠다. 이런 부분을 몇 번 말했지만은 약간 심각하게 가지고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도 너 돈을 써야죠. 한국이 부자 나라인데 돈이 더 많아가고 잘하는데 이거 써야 돼. 85%가 들어가니까 자녀 낳는데 와야 돼. 제가 외국인 목회하고 선교사로 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 외국인 여러 나라 목사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있는데 이 혼외자손 문제 각국마다 다 제3세계에 가보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혼 제도가 없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국가는 이혼은 법이 없어요. 이혼을 못 해요. 합법화시켜야.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혼외자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느 사회에 어느 계층 가면 살다 못 살았으면 뭐 떨어져 사는 거죠. 그 법으로 이혼은 안 되니까. 그 위에 나온 전부 혼외자손이죠. 뭐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올리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들의 우대도 많이 해줍니다. 제3세계 돈 가난한 나라에서도 우대를 해줘요. 비혼 출산이 높고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자녀 싱글 마더 호르몬이도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여기도 지금 호르몬이가 많이 왔어요. 지금 자녀들이 많은데 여기도 그 싱글 마더를 자녀들이 반 이상입니다. 제3세계 어떤 나라도 오랜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동네 길거리마다 농구 골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민지 정부에서는 농공을 많이 살렸어요. 남자들의 종일 농구만 해라. 그래서 남자들을 바보로 만든 거죠. 바보 정책. 그들이 알고 있어요. 이 제3세계가 그렇게 살아요. 그들의 말대로 남자들은 바보 만드는 운동 정책이에요. 그래서 20년 이상 보니까 그 내면을 같이 해보니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자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자녀만 낳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싱글 마들, 이 혼외자손들 이렇게 되니까 복잡합니다. 어떤 세계는 같이 살다가 수컷은 암컷 새끼만 낳으면 떠나버리는 비제가 되고 있답니다. 근데 대개가 짐승들은 엄마가 길이지 아빠는 잘 안 길러요. 혼자 길러요. 근데 여성이 가양 사회가 아니도 불구하고 싱글맘이 많은 것이 이 지구상의 문제예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한국 2.2%밖에 안 돼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전시하고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쓰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뭐 신고도 없이 아이를 낳을까요? 가족사 혼외 출생아가 증가한다 이런 거 신문에 내가지고 나라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안 된다. 다른 나라는 더 많은데 우리나라는 적으면서도 여기까지 그냥 꼬투리 잡고 출산율 못 오게 하고 인구가 멸하도록 빨리빨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런 나쁜 정책과 운동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짐승은 후손을 양육하고 한 번 헤어지면 만날 수가 없죠. 짐승은 뭐 사냐의 호랑이든지 뭐 가축이든지 한 번 헤어지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는 게 짐승입니다. 짐승이 소리를 운다는 것은 막 가족을 그리워서 우는 것인가 아닌가. 짐승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뭐 조금은 좋죠. 혼외자도 없으면 좋죠. 근데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혼외 출산도 1990년도에는 30%, 42%, 지금 62% 이렇게 올라갔다 이겁니다.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진국에서 혼외자손을 권장하지는 않겠죠. 권장하겠습니까만은 가정과 사회운동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63%, 스웨덴이 54% 이런데 혼외자손을 수용하는 이 복된 나라다 이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정도 자녀를 수용하는 이 복된 나라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모두 30% 이상이다. 다 있는 거다 이거예요. 다들 혼외자손 있다 이럽니다. 우리나라만 2.2% 이깎고 그냥 심하게 따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수용하고 더 많은 혼외자손을 입양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 내 현실을 적응하여서 그래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크게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구로 멸절해야 한다는데 사회적인 아우성이 심한데 세계에서 4번째 OECD 중에서 제일 많이 입양을 보낸다 입니다. 짐승도 수컷 없이 암컷을 기릅니다. 혼자 길러요. 그런데 해외 입양을 4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사라진다는 한국은 세계 각의 입양 수출국이 돼서 참 부끄러운 입장이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혼외자손을 취급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2.1%밖에 안 되는데 혼외자손을 해외로 보내버린다 이겁니다. 해외. 최근 5년간 해외 입양 실적이 나왔는데 1년 미만, 2년 이상 각각 숫자를 통계내가지고 있는데 많은 수가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7,000명씩 증가하는 혼외자손을 학자들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길러서 한국이 필요하는 한국입니다. 인구를 보충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만들어야지 뭐 혼외자손이 많다 해마다 7,000명이 늘어난다 있다고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왜 이럽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한국도 동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높아가고 있어요. 실제 그 사람들은 40%에서 지금 이 10년 뒤에 59%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동거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도 자녀를 낳고 싶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을 막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혼외자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자라 해가지고 성장기가 15세 이전까지는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20세가 넘어지면 성장한 비율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이고 손색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근데 동거에서 뭐 혼외자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입양 수술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외자는 본인의 혼외자세라고 아마 방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전시하고 국가가 세계적으로 수용이 미약하여 인도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본인의 혼외자손이라면 본인이라면 아마 마음 아파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내서 그냥 사각지대다 해가지고 홍보해서 혼외자손 문제를 그냥 문제시 않고 못났게 하고 이것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말 한국은 선진국 특혜를 못 들어간다는 걸 생각합니다. 자, 필리핀의 호피로 40만인데 이 사람도 한국인이 돼서 나온 혼외자손입니다. 이 혼외자손도 역시 데려와야 한다는 얘기죠. 선진국에서는 입양해서 해외로 혼외자손을 받아와서 혼외자손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역시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나라의 한국 교민이 나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는 고려인이기 때문에 아마 혼외자손이 적을 겁니다.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적을 거예요. 교포.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혼외자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외자손이 한국 외에는 없을까? 프랑스는 63%라는데 보통 30%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이런 혼외자손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와 데려가야지. 지금 문제가 되어서 데려가라고 해도 안 데려올 정도면 한국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 인구가 줄어들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뭔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서 통화를 하면 늘 적재가 나옵니다. 내 이조명 하나는요, 일본에 자녀를 둘 보냈습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전화를 통화한다더라고요. 근데 한 아주머니는 50년간 과부로 살았어요. 5자녀가 있는데. 지금 93세예요. 나이가 많죠. 세 자녀는 가까운 살아요. 자주 만나요. 너무 웃어요. 재밌게 살아요. 93세 할머니도 외롭지 않게 즐겁게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높은 학문을 닦은 자녀들은 미국이나 먼 곳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두 부부나 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거 인생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라가 교육을 해서 이 제도화 시켜야 됩니다. 65세까지 결혼 못하는 두 남자를 내가 가끔 만납니다. 통화도 해보고요. 그런데 재미나 소망은 없고 외롭게 살다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65세니까 한 20년 더 살 건데 건강해요. 독신가자 40%는 얼마나 고독하고 씁쓸하겠습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정부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나라의 대표지 싸움이라고 말입니다. 가정이 어떨까? 부부만 살 때는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한 자녀를 둔 가정은 그런데 또 즐겁게 살아요. 세 자녀를 둔 가정은 항상 즐겁게 살합니다. 자녀에서 주다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사회운동이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8명이 비혼동거를 원하고 있고 결혼과 자녀를 거절하는 문화를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국민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나라고 이렇게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누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유튜브에서 말을 하다 하면 안 되네.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국가에 공영방송을 내보내고 공영방송에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혼혈 자녀를 한 부모로 지원합니다. 사회적 인정이 아직도 어려워서 핏줄의 사랑으로 눈물을 뿜고 해외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네. 특별히 한국은 유교 문화로 인해서 제약이 좀 있죠. 혼외자녀 즉 비혼 출신은 설 자리가 없는 듯 합니다. 그래도 국가가 외국으로 입양 보내지 말고 교육 환경이 좋은 근처에서 국민을 빌려가지고 정부가 1조 재원을 제대로 들여서라도 법으로 정해서 이 사람들을 양육해 나가야 돼요. 이런 국민운동을 나라가 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국민을 만들어내야지 0.7명 나라가 없어진다. 그래 우리 그렇게 나라가 없어져 좋아.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지역에 당선된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잘 알아보고 연구해서 지역에 가서 교육도 하고 운동을 해야지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이번에 한 표 주면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다음에 한 표 거지 형성한다고 또 그런 유추도 나왔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을 아주 개똥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조를 잘 해야죠. 지금 한국 이혼율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22년도에 혼인 건수가 19만 명, 이혼 건수가 9만 명, 그래서 49%고, 다문화의 경우는 17,000명, 7,000명이 이혼하고, 그래서 45%가 이혼한 거지. 통계청 자료를 자세하게 다 분석해서, 이거 틀림없는 자료입니다. 틀림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22년도 한국인 조혼인율, 이것은 사전적으로 그렇답니다. 1000명당 3.7명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혼이 1000명당 1.8명이에요. 이렇게 49%다, 50%, 45%다 알기 쉽게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슨 말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혼율도 49% 나와요. 이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아주 용이해서 절대 이런 어려운 문제되는 법, 나라에 문제되는 걸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왜 이렇게 해요? 법에 그렇게 확인되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해 혼인한 수와 그해 이혼한 수를 이혼율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혼했는가 몇 년 뒤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혼인한 수가 19만 명, 이혼한 수가 9만 명, 그래서 49%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 49%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많은 경우에? 아니 지금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몇 프로 혼인을 몰라.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통계상으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니까 결국 인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혼외 출산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 출산을 많이 하려면 혼인율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보면 혼외자 출생 비율 같은 경우는요, 2021년에 전체 출생자의 2.9%에 아직 불과해서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결국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혼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25세에서 49세 남성의 절반 가까이인 47%가 결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3분의 1인 33%가 결혼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요, 결국은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부모수당을 도입한다, 뭐 이런 식의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인율을 끌어올려야지 결국은 출생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청년. 원래 이제 다루는데요. 하여튼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41%. 이건 3년 된 얘기입니다. 4년 된 얘기예요. 지금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남성 싱글이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총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554만 명, 여자가 495만 명입니다. 495만 명, 남자가 550만 명. 그래서 절반이 미혼이다. 그러면 아까 40% 나온 42%인데 그것은 4년 전 얘기고, 지금은 51.5% 남자가 나가고, 그래서 50%만 잡고 있단. 그래서 다문화가 9%. 그러면 이걸 빼고 나머지 41%가 결혼했는데, 그 중에 이혼한 사람이 49%니까 20%가 이혼했다 이겁니다. 남성으로 보면. 그래서 남성의 111만 명이 싱글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45%니까 22만 명. 그 다음에 여기 50%라는 말은 이 554만 명의 50%니까 27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치면 410만 명이라고 하는 남성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혼자 사니까. 결혼을 못하거나
그다음에 싱글이 저기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전체의 74%다. 이건 놀래라 빠질 얘기입니다. 전체 74%. 나 이걸 보고요. 그럴까? 의심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걸 자료를 보내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틀리냐 맞냐? 엄청난 숫자니까 그분이 다 검토해보고 맞다 이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74%라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출생아가 없다, 자녀를 안 낳는다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나머지한테 5억을 줘봐야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나는 수가 안 되는데 5억 줘봐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운동까지 함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요? 국민운동을 벌려야죠. 국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고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야죠.
자, 혼외 자녀와 제2 국민인 대한민국 자녀들을 정부와 사회가 따뜻하게 잘 길러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죠.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많은 일을 하도록,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가 뭐 작은 나라지만 인구가 큰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더 줄어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출산과 입양, 양육, 입양으로 양육, 출산으로 양육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좋은 사회 구조 속에서 학습과 연구와 실천으로 강한 한국이 돼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하여 앞으로 인구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16번째 끝인데요. 혼외자녀에 대하여 한국은 혼외자녀가 2.2%인데 스웨덴은 54%, 프랑스는 63%,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다 혼외자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지금 입양을 보내버리니까 참 복받을 수 없는 나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은 비혼 동거를 하기를 원한다, 한국인도. 그러니까 비혼 동거를 통해서 혼외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이런 걸 겸해서 앞으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위에 숨어서